있습니다.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의 10년 후 모습을 발표할 지원자 이민아입니다. 발표 순서는 현황, 우체국의 10년 후 기여 방안, 기대 효과 및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현황으로는 현재 우체국의 금융과 우편 사업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관계자들은 우체국 금융사업의 지난해 운용자산 수익성 악화가 2023년인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수익 목표치를 큰 폭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해 7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무정사업 비상 경영반을 운영함으로써 총력을 다했음에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실적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체국 우편 사업에서는 스마트폰과 SNS가 활성화되면서 우편물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로 인해 특히 전남 지방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우체국이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차 산업에 맞춰 여러 가지 혁신 기술 도입 등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안 등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되는 적자와 우체국의 폐꼭 이슈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10년 후 우체국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세 가지 기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4세대 정보통신기술 금융 시스템에 발맞춰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Z세대를 타겟팅해서 출시된 게이드 체크카드처럼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은 우체국 금융개발원이 맡겠지만 우체국 일원인 개인으로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연령층의 서비스 패턴 또는 취향들을 잘 관찰하여 지속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체국 전용의 빅다 시스템의 고도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출석 체크 등 다양한 이벤트로 참여를 유도하고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계속 접속하고 싶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우체국 이따 앱도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앱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크기로 광고 전용 배너를 도출해서 광고들을 클릭해 올 때마다 이따머니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접속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우편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집배원의 배송 현황 등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배달 위치 확인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서 고객은 본인 우편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우편 배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잠재적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한 우표 수집책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체국에서는 BTS 우표 발매 등 우표를 이용하여 우편 사업을 홍보하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포켓몬 카드 수집처럼 계속적인 굿즈용 우표를 발간하여 수집하게 된다면 우체국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우편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사업진흥원의 홍보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캠페인, 공모전 등 우체국을 알리는 우정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우편사업진흥원이 전용 채널을 개설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 미만에 그치고 있어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아무리 유용하고 재밌는 콘텐츠라도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저조하여 시청자의 유입이 없어 본질적인 홍보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상화되고 파급력이 큰 유튜브는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더욱 적극적,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충주시 공무원과 같은 내부 직원이 주축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 폭발적인 반응으로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여 방안을 바탕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사업에서는 차세대 금융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주 고객층이 중장년층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따앱의 지속적인 개발로 홍보 및 광고로 인한 수익 창출과 사회 공헌 활동에도 일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편 사업에서는 실시간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우체국 택배 이용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져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고 미래의 꿈나무인 잠재적 고객인 어린이들을 위한 우표 수집책 발간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체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편사업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는 우체국이 추구하는 사업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결론 및 게리지 근무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와 경제는 제4차 산업에 맞춰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우체국은 미래에도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에 대응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대리직 근무자들은 주어진 업무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무사 안일주의 사고방식을 벗어던져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임용이 된다면 우선은 제 업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체국 일원으로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연령층의 서비스 패턴 또는 취향들을 잘 관찰하여 지속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대리직 근무자가 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쭉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연령층을 확대를 해보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체국이 그래도 나름 우리 MZ 세대에게 접근성을 좀 그래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우체국에 방문해 보았을 때 주로 금융 쪽은 중장년층의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편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연령층이 다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서 주로 이제 나이가 좀 시니어 분들이 많다 보니 좀 젊은 층의 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 젊은 층에게 그래도 관심을 확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이드 카드만 보더라도 주로 저도 그 게이드 카드에 나와 있는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브랜드적인 그런 것과 콜라보하여 이렇게 그런 다양한 걸 또 생각해 보자 이런 거죠. 네, 그럼 지원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개이득이라고 우리 이름을 지은 우리 우체국에 좀 부정적인 견해를 주시는 분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모든 분들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런 일단 용어, 매체를 통해서 줄임말, 이런 네, 게이득,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고객층도 계시다는 거는 아십니까? 물론 계실 음, 거라고 생각은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것도 생각하면 참 좋겠네요. 자, 네. 우편도 마찬가지. 우편도 여러 연령층마다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아마 본인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주로 이용하실 텐데, 우리 우체국 서비스를 실제로 지원자님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용을 했을 일단 때 가장 부족하고 아니면 가장 좀, 이런 점은 좀 불편했다, 이렇게 느껴본 적도 있으신가요? 이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발견했던 다른 고객층의 불편함은 어떤 게 있다고 한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요. 아, 아직 몰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은 우리 우체국의 미래를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비전이 어떻다고 보시는 겁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일단 제 생각엔 밝은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밝은 쪽으로요. 그러면 네. 이런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이것만은 먼저 해보겠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 부분도 아직은 조금 생각을 덜 해보셨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 우체국의 지원자님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소개와 함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발표를 네, 하고 지금 자기소개 담아서 해주십시오. 우체국에 왜 이렇게 오신 겁니까?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 지원자 이민아입니다.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재다능입니다. 저는 4년간 학원 행정 및 상담 업무, 외식 조리 업무, 생산직 업무 등 다양한 직렬에서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중 학원 행정 및 상담 업무를 가장 오래 하였고 상담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응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실무에서는 직업훈련과정 인증평가에서 평가 등급 A 등급을 달성하는 등 업무 성과를 내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 경험과 고객 응대 업무를 바탕으로 우편 및 금융창구에서도 전문 지식을 누리고 고객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적극 행정의 표본이 되는 우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셨던 내용을 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여쭤봅니다. 이렇게 학원 행정도 잘하셨고 여러 우리 사회 경험도 많이 있으신 지원자님께서 우체국에 꼭 와야만 한 이유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일단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성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우체국만의 그런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체국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우체국이 아무데나 있으니까 와야 하는 겁니까? 조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다재다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나의 업무상의 강점 하나가 있다면 고객 응대 제외하고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일단 꼼꼼함입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꼼꼼합니다. 이런 거죠. 강점 적용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용 능력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원자님께서 같이 근무를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너무 꼼꼼하지가 않은 분과 근무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저는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을 하면서 여러 그 동료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꼼꼼하지 않은 분도 당연히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꼼꼼하지 않다는 그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그분 자체는 본인이 또 꼼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일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저는 그렇게 크게 어, 그 꼼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판단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조서를 많이 하셨기에 면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위나님, 네, 우리 위나님은 사조서를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쵸? 네, 많이 알아보고 정보 수집하고 이런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스터디나 뭐 내 스스로나 지금 사조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분. 근데 반면에 나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생각하지 않은 분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초반에. 이 네, 우체국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한계가 있다는 거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 끝까지 딱 나와요. 더 이상 뭔가를 알아봐도 없어요, 분명히. 그러면 네, 거기에 뭐를 늘려야 되냐면 나라는 사람의 기여 방안을 넣어야지 더 넓혀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 계리직 근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직 생각을 덜 해본 거예요. 내 과거에 네, 이력이 있는데 이런 이력들을 우체국에 갔을 때 우편 파트, 금융 파트, 기타 파트에 각각 어떻게 녹여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점을 통해 우체국의 비전을 또 미래를 밝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얘기할 게 풍성해야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체국에 대한 것만 알아보신 분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아직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체국에 대해서 알아본 거는 이제 우체국이 이런 걸 하는구나. 이제 어느 정도는 대략은 알아봤죠. 네, 이제는 생각하실 거 나의 기업 방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네, 지원자님이 꼭 와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득해 보십시오. 면접관님을. 그게 없거든요. 네, 그렇죠? 뭐를 네, 얘기하지? 지금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기여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핵심은 우리 고객들의 가장 불편함은 지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가장 불만은 지연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서 다시 가거나 저 먼데 또 가거나 아니면 잘못 설명해서 내가 굳이 또 오거나 이런 실수죠. 직원의 실수 이런 불편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미나님이 네, 하셔야 될 거는 우체국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다 스크랩해라. 이제는 정보 수집 능력이 아주 네, 좋으십니다. 우체국의 네, 고객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체크를 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과거의 경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형태로 가주셔야 얘기거리가 풍성해집니다. 네, 지금처럼 얘기하는 거로 가득 채우면은 남들이랑 똑같아져요. 그렇지 네, 않을까요? 어차피 다 이거 이 정도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풍성하게 할 거는 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정의 내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는 걸 이제 앞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점은 네, 업무상의 강점이에요. 업무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성격상의 네, 장점은 나의 정말 있는 그대로의 장점. 그래서 일과 사람 두 가지의 계획을 반드시 제가 직무수행 계획이라고 세우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거를 이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조서를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복수님. 네, 네, 아주 씩씩하고 좋습니다. 네,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조서가 우편 활성화 방안을 했는데 해도 아유,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자유롭게 발표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활성화 방안은 우편 활성화 방안, 기대 효과 및 포부 순으로 사전조사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은 우체국의 우편은 인터넷 발달로 우편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우편 적자가 되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많이 보냈던 크리스마스 카드, 현재도 보낼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통신하기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면접관님께서는 어떤 우편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우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체국 쇼핑몰을 정기 배송으로 이용하여 수요를 늘립니다. 두 번째, 우리 우편은 안전한 배송,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현재 위치와 예상 배송 일정 확인 등을 가능하여
장점을 홍보하여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번개장터와 협약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체국의 신뢰로 중고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보편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대 효과 및 포부입니다. 최근 BTS 우표가 출시되어 저도 사고 싶었지만 경쟁이 치열하여 사지 못해 후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체국에서도 인터넷 발달로 인한 수요 감소도 있지만 역으로 인터넷 발달로 인한 소포 및 해외 발송이 늘어감에 따라 우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입직 후에는 우편 상품을 미리 공부하여 오시는 고객님께 다양한 상품 소개로 우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리직 공무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조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우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보시고 또 생각도 해보셨는데, 그래서 네, 우편 활성화도 물론 좋지만, 일단 우편 네.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객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셨습니까? 네,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 불편사항은 제가 먼저 고객 우선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음, 소포 포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체국 방문하였을 때 소포를 포장하고 접수하였을 때 규격이 맞지 않아 재포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포장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고객이 그렇게 재포장하는 거를 보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입니까? 아, 네, 제가 우체국을 좀 알고 싶어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고객분이 우편을 이용하셨을 때 제가 곁에서 봤습니다. 아, 그냥 고객을 보셨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보셨다고 하면, 그러면 그 네. 고객은 왜 규격이 맞지 않는 그런 포장을 해오셨을까요? 네, 제가 스스로 판단해 보았을 때는 음, 우리 우편 규격이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였을 때도 어떤지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야 규격을 알 수 있듯이 잘 이용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음. 그런 불편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자님은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무자로서요. 네, 네, 저는 그런 불편을 알고 미리 규격을 좀 더 보이는 곳에 제시 포스터처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미리 보이는 곳에 좀 두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다른 네, 우체국에 가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저는 몇몇 우체국을 다녀본 경험으로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제가 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규격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음. 표시하고 싶습니다. 지원자님께서 아주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우체국마다 여기는 이런 걸 하지만 저기는 이런 게 없고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다면 지원자님께서는 우리 우체국에 이제 가실 텐데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제가 우체국 들어간다면 고객님이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의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고객님이 가장 선호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체국에 지원자님께서 꼭 이렇게 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는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S 센터에 근무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AS 센터에 근무하면서 AS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것이 민원응대를 키울 수 있었고, 또한 우체국 방문 시 오시는 고객분의 제가 포장을 도와드릴 경험이 있습니다. 포장을 도와드림으로써 고맙다는 것을 소리를 들었을 때 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도와드린 것이 꿈이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더 많은 이런 좋은 점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우정청 지원자 열정 있는 이복순입니다. 저는 AS 센터를 근무하면서 AS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것이 민원 응대에 대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수출회사를 근무하면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여 오타 없는 서류를 만들어 꼼꼼함도 있어 사장님과 동료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대리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동료분과 선배분들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오시는 고객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우체국, 다시 찾고 싶은 우체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리직 공무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AS를 하셨다라는 그 상품은 뭡니까? 네, 자동차 에어컨 AS 센터였습니다. 아, 자동차에 AS를 맡으신 겁니까? 네, 에어컨. 아, 자동차에는 에어컨을 맡으신 에어컨. 겁니까? 네, 에어컨 AS를 접수하고 기사분들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내가 좀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고객분이 새벽에도 AS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때 몇 번을 저희가 해드린 경험이 있어 또 요청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두 번 해드린 경험으로 또 요청하였기 때문에 AS 기사분의 피곤함을 알려 정중히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이렇게 자동차 수출회사도 근무하시고 이런 AS도 충분히 하셨는데 우체국에 오셔서 이것만큼은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제가 우체국에 들어갔을 때는 친절하게 고객님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강점입니다. 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예를 들면요. 네, 제가 편의점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손님 오셨을 때 한 분 한 분 눈을 보고 어서 오세요라고 웃으면서 얘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객분께서 기분 좋다고 말씀하시고 재방문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우체국에 제가 입직하였을 때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민원 응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재방문을 이 고객층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나는 이거를 다시 올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를 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오시는 분들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하게 눈으로 확실히 쳐다봄으로써 재방문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재방문을 유도할 정도의 능력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나만의 요령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고객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의 깊게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체국에 있는 고객분들은 어떤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체국에 오시는 고객님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에 오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필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악해본 우체국 고객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네, 제가 파악해 본 우체국은 제가 몇 군데 다녀본 결과 주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경청으로 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AS를 그래도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우체국 네, 고객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불만 제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체국에는 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불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나 다 그럴 텐데요. 그럼 지원자님은 어떤 식으로 이런 불만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마 혼잡한 시간, 뭐 한가한 시간을 분리해서 말씀 홍보를 하면은 고객분들도 미리 인지하여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은 그러면 주위에 어떤 평을 가장 많이 듣으십니까? 지원자님의 장점 여쭤보는 중입니다. 네, 저희 장점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음, 그 이유는 제가 스터디를 했을 때 주로 스터디를 하면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끝까지 탈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스터디원들을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원자님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저희 단점은 거절을 못하는 것이 저희 단점입니다. 저는 저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스터디가 만약 일주일 5일 동안 만난다면 저는 시간이나 체력 면에서 불편하다고 전달하고 3일 동안 만나고 이틀은 온라인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렇게 네. 거절하지 못하는 지원자님의 성향이 우리 우체국에 왔을 때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절 못하는 성향은 오시는 분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음, 못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저는 원칙을 지키고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어, 서비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복수님, 네, 우리 첫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천천히 하고는 있는데 사조서를 준비하시면 전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네, 그쵸?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볼 법합니까? 그래도 해볼만 하죠? 네, 발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쓰고 네, 그거 읽지 못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필기 합격을 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쵸? 네, 노트 정리도 잘하셨을 거고 내 나름대로 암기력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면접에서 가장 부족한 거는 응용력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암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점점 면접은 시간만 가고 힘듭니다. 뭔가 네,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면접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거를 그래도 생각하려면 뭐를 던져야 되냐면 그래서 어떻게요? 지원자님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스터디원 분들이 물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점들은 우체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지원자님은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여기로 합격이 결정됩니다.
BTS 우표로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렇게 수익화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끝. 이런 걸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BTS 우표 또한 중요하지만 각각의 우리 고객층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체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활성화를 만들 것이냐? 뭐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더 알아봤다는 느낌이 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체국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셔도 되고, 알아보셔도 되고,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건 끄집어내셔도 되고, 용돈 배달 서비스 이런 거 아는 분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경조사 배달. 그런 거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도 잠깐 말씀해도 잠깐 하나 꼽고 가면은 우리 그 우편 서비스를 수행했을 때 우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실시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 있죠. 이 중요한 네.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면은 참 좋겠죠. 네. 그렇죠. 고객에게도 정말 좋고 우체국이 정말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하지만 계리직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걱정을 해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시니어. 시니어예요? 아닙니다. 우리 동료 누구 있습니까? 누가 배달합니까? 집배원분들. 그분들의 고충까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안 옵니까? 이거 왜 이상함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 뭔가 내가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뭔가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우리 집배원분들의 노고에 그래도 최대한 고민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우리 과거에 경험을 하셨던 AS 관련된 경험들이 있죠. AS에 발생되는 자주 묻는 또 자주 요청하는 AS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겁니다. 과거 드문 정말 오래된 기억입니다. 하더라도 뻔하거든요. AS 때 가장 많이 요구하고 가장 많이 고장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재방문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줄여주신 게 메인 소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객의 재방문이 빈번한 상황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를 줄이는 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제가. 그럼요. 내가 했기 때문에 우체국 갔을 때에도 우체국의 불편함을 알았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거나 잘못 알고 오시거나 오해를 하고 오시는 고객을 없애주죠. 그것이 곧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객이 모르는 거, 고객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고객이 예상되는 컴플레인 이런 점들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근무자로서 뭘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대응하면 되죠. 그 부분이 직무수행 계획입니다. 알겠죠? 대단한 걸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장점과 단점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제가 꼭 알려드릴 부분은 지원자님의 단점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단점이 우체국에 어떤 안 좋은 점으로 일어날까 꼭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에게, 동료에게. 알겠죠? 이런 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합니다가 있어야 돼. 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따가도 또 여쭤볼 거니까 다음 또 들어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자, 우리 다음 우리 목수님 다음에 우리 혜인님 이제 켜봅니다. 우리 혜인님 오셨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네, 혜인님도 지금 바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박혜인입니다. 발표 순서는 현황, 해결 방안, 기대 효과, 결론 및 예측 포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편 물량 감소로 우편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고 그에 대한 적자를 금융 수익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체국 통폐합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현재 전국의 다양한 우체국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일부 지역의 우체국의 지점이 감소하거나 폐쇄될 경우 이로 인한 일부 지역이나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폐합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편 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인생 네컷을 활용한 나만의 우표 기계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은 다들 찍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최근 편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통신수단적 목적보다는 추억을 선물하는 의미가 큽니다. 청소년부터 20대, 30대들의 추억을 선물하는 의미와 우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포 무인 사물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택배원이나 소포원들이 소포를 직접 집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닌 한 도착 우체국을 설정해 수취인이 직접 무인지를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배달 후 문 앞에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포 도난이 걱정되는 고객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안전하게 수취가 가능하며 집배원의 소포 배달 부담도 낮춰 업무 과중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금융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한 예적금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 챌린지라는 어플을 통해 동기부여를 통한 습관 만들기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챌린지라는 어플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소하지만 물 한 잔 마시기, 하늘 보기 등으로 습관을 만들고 있는 젊은 MZ세대들에게 금리 제공이라는 동기부여를 통해 우체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협업을 해서 디지털 ESG 상품을 출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며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방문하셨던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체국 쇼핑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체국 쇼핑 정기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타사에는 새벽 배송, 정기 구독 배송 등으로 주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유통망을 이용한다면 산지 직송, 제철 식품들을 정기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 점을 쇼핑 라이브를 통해 홍보를 하게 되면 안전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우체국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결 방안으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편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인생 네컷을 활용하여 관광지 등에 설치를 하면서 추억을 선물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우체국 우표에 대한 관심도 올라갈 것이며 관광지 활성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챌린지를 통한 젊은 층의 우체국 금융의 접근성을 가깝게 하고 우체국 이미지를 만들어서 MZ세대인 2030 세대들이 젊은 고객층으로 유입이 된다면 수익성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결론 및 포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품질 높은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저는 지지하고자 합니다. 대리 직원으로서 입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체국이 통폐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체국 예금 및 보험 상품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에게 알맞는 상품을 판매하여 우체국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편, 금융,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우체국이 잘하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보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사업이요. 네, 네, 보험 사업이라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시중은행에서 근무를 하며 보험 상품을 판매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수익성만 따지게 되다 보니 공익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제가
우체국이라는 곳을 공부하게 되면서 공익적으로 만원의 행복이라든지 나름이 보험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많이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보험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상품을 만든 거는 잘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만원의 행복이 좋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막상 좋은 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체국이라고 하면 편지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체국 내에는 금융도 있고 보험 상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방안들을 SNS라든지 유튜브를 활용해서 상품 같은 상품을 이미지 카드로 만들어서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SNS 해시태그 등의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만원의 행복은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 보는 거니까요. 이런 보험, 취약층들의 보험은 누가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취약계층 이용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그런 취약층들이 유튜브나 SNS나 이런 점들을 자주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랑 협업을 한다면 장애인들은 장애인 협회라든지 학생들은 또 관련된 기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자체와도 협업을 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까? 꼭 보험 아니어도 우선 금융 쪽에 상품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생긴 파킹 공장이라든지 개입 상품이 젊은 층에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젊은 층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개발이 좋을 것 같은데 우체국은 어차피 금리상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겠습니까? 금리로 나가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면 제가 생각했던 방안으로서는 우표를 이제 나만우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표를 수집할 수도 있고 우편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그래도 이용해 보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고객은 계셔도 한 번만 거래하신 고객님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박혜인입니다. 저는 우체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력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처음 담당했던 한 고객님께서 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정근 지점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 지점을 방문하셨을 때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상품이라든지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적절한 상품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고객께서 실적으로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책임감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고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소극적인 사기 방지 문지표 작성과 통화 중인 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능력을 바탕으로 우체국과 함께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원자님께 여쭤봅니다.
그 고객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 한 분이 계신다면 누구십니까? 제가 25일이면 기초연금을 타러 오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항상 저보다도 먼저 오셔가지고 창구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제가 그분 항상 오시면 저한테 거래를 하시겠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시면 저는 뭐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드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드리기도 하면서 이제 고객님께서 거래가 끝나고 나면 꼭 제가 용돈을 드린 거 마냥 너무 고마워하시고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보람찬 마음을 가지고 우체국에서도 공익적으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고객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그런 경력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력을 왜 우체국에 이렇게 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하실 만한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데요. 음. 이제 제가 이렇게 주로 제가 근무했던 지점이 노인분들이 많이 방문하셨던 곳이고 특히 25일이면 이제 기초연금이 입금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 창구가 열리기만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업무를 시작하고 고객님이 요청하신 출금 금액을 찾아드리게 되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순간에 제가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고 당시에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람찬 일을 더 공익적이면서도 오래도록 고객님께 도와드릴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계리집이 제 가치관과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은 그래도 좋은 부분만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우체국 근무자분들의 고충이나 좀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체국에서 제가 방문을 며칠 전에 했었을 때 우편물이 분실이 돼서 방문하셨던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편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돼서 분실되는 부분들로 인한 민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꾸준히 해왔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충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겠구나까지 생각을 해보았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체국의 주요 고객층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장년층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무엇을 우체국에 가장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전한 거래는 우체국이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마을금고 사태를 보셨는가요? 네. 작가님? 네. 최근에 그 새마을금고 이슈로 인해서 예금이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우체국에 예금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체국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사태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도 그렇게 들어온 거 보면 우체국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님은 우편과 금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자님은 어떤 역할을 가장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우편 업무를 담당해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우체국의 가장 핵심인 우편 서비스를 먼저 제가 담당을 하고 그 업무 접수부터 관련된 업무들을 제가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우체국은 지원자님을 가르쳐주는 곳은 아닙니다. 배우고자 한다라기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우편 파트에서는요. 제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평소에도 서류를 받아야 될 서류들을 제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실수 없이 처리를 하는데요. 우편 업무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속보라든지
뭐 등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한다면 우편 업무에 있어서도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의 단점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 단점은 거절을 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는 중요도라든지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을 하여서 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있고 그 시간들은 제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과감하게 거절을 잘 하신다라는 겁니까? 원래는 과감하게 거절하는 게 많이 어려웠지만 업무적으로 과감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업무 중에 생각을 계속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거절을 잘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업무적으로 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을 했을 때 고객이 입는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가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신 부분들을 제가 공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거절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볼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하되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대안점을 고려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던 적도 있습니까? 제가 급식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위치를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가장 멀리 있는 급식소로 다들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한테 부탁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식을 하는 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봉사를 하고 와서 보람찼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체국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우체국이란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지점에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람을 많이 느꼈고 이런 보람찬 일들을 우체국에서 더 공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저에게 우체국은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혜인님은 점수대가 높습니까? 우리 필기 점수요. 5점 정도입니다. 5점 정도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네, 어차피 뭐 하시는 일은 우체국이라고 엄청나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어차피 능력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생각하시는 게 우편과 뭐 금융 두 가지 다 말씀하셨는데 전에 근무를 했던 곳과 우체국이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잘 해요. 이런 느낌이 일단 있는 것 하나랑 그리고 네. 너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체국은 행복합니다. 따스합니다. 우체국은 항상 어르신이니까 취약층이니까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준에 차분하게 잘 말씀을 하실 테니까 우체국에는 어떠한 예민도가 높은 고객층들이 많은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거 추천. 네.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워낙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성향이니까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런 예민도 높은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안점을 찾고자 해서 내 나름대로의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심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일단 네. 과거도 그렇고 우체국 가서도 그렇고 실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수익성만 강조한다고 과거에 나의 사기업 아니면 우체국 아니라고 뭔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네,
그죠? 그런 점들의 아쉬운 점들도 알고 있다는 점, 우체국의 좋은 점도 알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보완해서 우리 고객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자세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체국에 갔다고 우체국에 좋은 것만 잔뜩 얘기하면서 가입률을 높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상황 기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꼭 이 부분을 네. 내가 과거에 근무를 했던 그 곳에서 다루던 그 보험 판매 이력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보험들의 아쉬운 점들,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해야만 했던 경험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 객관적으로 우리 우체국 고객에게만큼은 정말 공정성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걸 강조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면은 그 홍보가 부족한 대상한테 가서 해야 돼요. 그냥 광범위하게 홍보가 부족합니다. 광고를 해야 합니다. SNS에 올려야 합니다. 카드 뉴스를 올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더 하셔야 된다. 그쵸? 그런 점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우체국은 절대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금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쵸? 네. 금리보다는 우체국의 여러 가지의 모르는 좋은 서비스들과 함께 묶던가 아니면 우체국의 공익적인 상품의 가치 소비를 뭔가 묶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끼워 넣어야만 뭔가 저쪽에는 3% 주는데 우리는 2% 줘.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그 단순히 받아갈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다소 정말 그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거를 끼워 넣어야 그래도 홍보를 할 수 있다. 그 성향, 단순히 이율만 추구하는 고객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불편해도 우체국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고객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에 남는 고객을 얘기할 때에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고객이 계셨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이런 뭔가 정해져 있는 규정도 정중하게 설명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분께 제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안점들을 제공함에 따라 역시 그분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내 나름대로 높였습니다. 이런 소재가 딱 하나 있어야 돼요. 일단. 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능력. 나는 어떤 고객을 대처한 거를 보여줄까? 이 면접관에게 친절하게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께 친절하게 해서 나한테 정말 선물을 주셨던 고객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확실하게 내 나름대로 이 우체국 면접에서 우리 계리직 합격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 일을 잘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모습, 대안점을 찾고자 적극적으로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만드는 모습, 이게 있어야 일단 일을 잘한다가 됩니다. 일을 잘한다. 알겠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체국에 오려는 이유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또 다루지 않았던 상품들이 우체국에는 있으니까라는 논리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 그럼 당연히 이런 점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체국에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 근데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아셔야 된다. 불편사항을 뭐를 제시를 하는지도 알아야 된다. 의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 혜인님이 서울청인가요? 경북청입니다. 경북이에요? 네. 지방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나 특히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제일 이번에 많이 뽑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인입니다. 서울도 많이 뽑습니까? 네, 서울도 많이 뽑습니다. 왜 많이 뽑을까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왜 부족할까요? 많이 나가서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체국이 행복할 거라만 가시면 금방 떠납니다. 네. 알겠죠? 예민도가 높은 분들은 약자분들이 많거든요. 약자는 작은 이런 숫자의 변화도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컴플레인들이 많이 있다. 막 100원, 200원, 뭐 1000원 이 부분 때문에 싸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충을 알아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아까 요거 하나 마지막 우리 우편에서도 마찬가지 배워보고 싶다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죠? 우편 쪽에서의 이 고객의 불편함을 면접을 준비하면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내 과거의 이력을 살려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갔다. 부족한 점들은 채워서 어떻게든 선배들을 돕겠다. 빨리 적응하겠다. 녹아내겠다. 그래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단점. 단점은 제가 맨날 강조를 드리는데 그냥 극복했습니다 하게 되면 극복한 거면 이제 단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단점은 극복한 것을 제시하는 건 맞기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유지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유지를 해도 돼요. 거절을 스스로 너무 착해가지고 잘 못해. 이런 건 내 스스로의 개인은 그래도 됩니다. 선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체국에 근무를 했을 때 고객에게 거절하지 못함에 이런 성향으로 나올 수 있는 우체국의 피해, 동료의 피해, 고객들의 다른 고객의 피해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포인트. 포인트. 이게 포인트예요. 우체국에 근무를 했을 때 나의 이러한 단점이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가 답이에요. 극복했습니다가 답이 아니고 그게 극복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알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네. 이런 성향으로 어떤 고객에게는 이렇게 답답함이 느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료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면 계속 나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점을 통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포인트. 네. 알겠죠? 요걸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이란 어떤 의미인지까지 마무리하셨으니까 잘 정리해 가십시오. 혜인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나는 답변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잠깐 우리 저녁 시간 전까지 제가 쭉 했는데 일단 모든 분들이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부담을 갖기보다 일단 말은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냥 텍스트로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더 힘듭니다. 알겠죠? 말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면접이에요. 다들 힘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못하셨던 우리 진영님 계신가요?